비 내리는 금요일 밤 한남동 고급 아파트 1204호. 성희의 침실에서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인 신음소리. 실크 블라우스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정우의 떨리는 손이 성희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린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 모든 금기를 무너뜨리듯 격렬하게 서로를 탐닉했다. 성희의 숨결이 정우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그의 몸이 전율했고 정우의 거친 손길이 성희의 허리를 감쌀 때마다 그녀는 마치 20대 소녀처럼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다. 성희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급 아파트 한 채와 넉넉한 보험금, 그리고 깊은 공허함 뿐이었다. 아들 민주는 캐나다에서 의사로 성공했지만 1년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성희는 자신만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의를 시작했다. 정우는 전직 공군 대령 출신으로 아내를 5년 전 암으로 잃었다.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어딘지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딸 수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성공한 의사였지만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정우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문화센터의 그림 수업에 등록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성희가 강사로 서 있는 그 공간에 정우가 수강생으로 들어온 것이다. 처음 며칠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의 투박한 손으로 그려낸 풍경화에는 놀라운 감성이 담겨 있었고 성희는 그의 그림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발견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정우가 성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 그림 어떻게 하면 더 생동감 있게 그릴 수 있을까요? 성희는 정우의 옆에 서서 붓을 잡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우의 거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성희의 부드러운 손길이 만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수업 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성희는 정우에게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다. 정우 역시 성희 앞에서는 딱딱한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두 달이 흐른 어느 날 성희는 정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 한번 같이 드실래요?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성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와인 한 잔이 2잔, 3잔으로 늘어갔고 어느새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갔다. 정우의 손이 성희의 뺨을 어루만졌고 성희는 그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갔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정우의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의 입술이 겹쳤다. 그 순간 성희는 마치 자신이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성희의 침실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신음소리와 정우의 거친 숨소리.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꽃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성희는 정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시 문제가 시작되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갔다. 성희 씨가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던데 나이도 많이 먹고서 철없이. 악의적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반발이었다. 캐나다에 있던 아들 민준이 급히 귀국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창피한 짓을 하십니까? 민준은 어머니의 통장과 인감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정우의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고작 5년 만에 다른 여자와 그 여자가 아버지 연금하고 집을 노리는 거 뻔하잖아요. 수진은 아버지의 카드를 몽땅 정지시켰다. 두 자녀는 심지어 만나서 대책을 의논했다.
우리 부모님들 떼어놓아야 해요. 이러다가 재산 다 날려요. 민준과 수지는 각각 자신의 부모를 강제로 격리시키기로 했다. 어느 날 성희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는 성희에게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캐나다에서 좋은 곳 알아봤어요. 성희는 절망했다. 자신의 마지막 사랑마저 자식에 의해 빼앗긴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다. 딸 수지는 아버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옆 원룸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정우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연락도 할 수 없었다.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상황이었다. 정우는 매일 밤 창문을 바라보며 성희를 그리워했고 성희는 병실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런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었다. 정우는 간병인의 눈을 피해 병원으로 향했다. 한밤중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선 정우를 본 성희는 눈물을 터뜨렸다. 정우 씨, 성희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격렬하게 키스했다. 정우의 손이 성희의 환자복 속으로 스며들었고 성희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간절히 속삭였다. 다시는 떠나지 말아요.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성희의 신음소리가 정우의 귀를 파고들었고 정우의 거친 숨소리가 성희의 온몸을 전율시켰다. 두 사람은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의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겁니다. 이 소식은 곧 두 자녀에게 전해졌다. 민준과 수지는 분노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의지는 확고했다. 성희는 퇴원 후 정우와 함께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67세와 72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자녀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다. 문화센터 미술실에서 두 사람만의 조촐한 세레모니를 가졌다. 성희는 흰색 원피스를, 정우는 정장을 입고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신혼방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을 나눴다. 성희의 탄성과 정우의 격렬한 움직임이 어우러진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나이가 주는 경험과 성숙함이 더해진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준이 어머니의 재산 관리권을 놓고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결혼이니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수진도 아버지 편에 서서 황혼 이혼을 종용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당당히 맞섰다. 우리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성희는 판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도 40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치매가 있다고요?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두 분의 결혼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승소한 그날 밤 두 사람은 샴페인으로 건배했다. 그리고 침실에서 승리의 기쁨을 몸으로 나눴다. 정우는 성희를 침대에 눕히고는 마치 신부를 대하듯 정성스럽게 사랑했다. 성희는 그런 남편의 손길에 온몸을 맡기며 행복해했다. 2년이 흘렀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밤마다 서로의 몸을 확인하듯 사랑을 나눴다. 나이가 주는 한계도 있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았다. 정우에게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걸음이 불안정해졌다. 성희는 남편을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성희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이제 예전처럼 당신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성희는 그런 남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사랑은 몸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다.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귓속말로 사랑을 속삭였다. 격렬함은 줄었지만 깊이는 더해진 그들만의 사랑이었다. 3년째 되는 해, 민준과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의 고백에 성희는 눈물을 흘렸다. 정우도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되는 것 같구나. 가족의 인정을 받은 기쁨이 그들의 열정을 되살려 놓았다. 성희는 정우의 품에서 신음했고 정우는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탐닉했다. 현재 5년이 흐른 지금 72세의 성희와 77세의 정우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밤에는 여전히 서로를 원한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성숙해졌다.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까지 교감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한밤중 침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사랑 소리는 여전히 뜨겁다. 창문 밖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두 사람. 성희의 머리는 정우의 어깨에 기대어 있고 정우의 손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증명해 보였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석양이 지는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간다. 오늘 밤에도 그들은 사랑할 것이다. 77세와 72세의 몸으로 20대처럼 뜨겁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다.